안녕하세요. 만담 할배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매탈에 대한 전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매탈의 이매는 사랑을 이어주거나 운명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이룰 수 없어 죽음을 택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만담할배 목소리에 힘을 준답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강이 커다랗게 굽이쳐 흐르는 곳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강물 위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이면 마을은 마치 하늘의 신선들이 내려앉은 듯 고요하고도 신비롭지요. 그 마을 한쪽에 허씨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총각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손재주 하나만큼은 마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그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이 허총각 손만 거치면 죽은 나무도 숨을 쉰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탈을 깎는 솜씨는 신의 손길 같아 이따금 탈을 필요로 하는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했지요. 허총각 같은 이는 요즘 참 보기 드물지. 마을 어른들은 늘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어느 봄날 허총각은 마당 아래 작은 작업대에 앉아 나무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무를 깎으며 미세한 곡선을 다듬는 그의 손끝엔 흔들림이 없었지요. 어느 날 마을 어귀로 가마 한 대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봄꽃이 피어나는 듯 눈부셨습니다. 허총각은 깎던 나무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지요. 참 고운 모습이시다. 그런데 며칠 뒤 허총각은 우연히 강가에서 다시 그 여인을 보게 되었지요. 물안개가 살짝 깔린 봄날 아침, 수련아 씨는 하녀들과 함께 강가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진달래가 바람에 흩날리고 퍼들잎이 고요한 무리를 스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수련은 하녀들과 함께 바위에 앉아 햇살을 쬐며 꽃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난을 치던 하녀 하나가 그만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약긴 했지만 갑작스런 차가움과 당황스러움에 하녀는 그만 허우적대며 비명을 질렀지요. 하녀가 강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순간 불쑥불레치며 나타난 허총각은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은 아니었지만 하녀는 당황해 손발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허총각은 그녀를 힘겹게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수련아 씨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하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총각이 아직도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수련은 고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 하녀가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허총각은 당황한 듯 손을 허둥지둥 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별일 아니옵니다. 지나던 길에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수련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던 걸까요? 고요한 봄강이 흐르고
멀리서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거리던 허총각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씨, 강가로 나들이 나오신 모양이죠? 수련은 그 뜻밖의 말에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눈을 내려 강물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꽃차를 마시며 꽃잎을 강물에 띄우는 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허총각이 강물 위를 보니 꽃잎 몇 장이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씨가 수줍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로 떠가는 꽃잎을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녀의 입가에 맑은 미소가 피어났어요. 허총각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총각은 옆눈으로 슬쩍 아씨를 보면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투명하고 고운 웃음을 본 적이 없었어. 옷자락은 젖어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는 따스한 온기로 물들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강가에서 우연처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허총각은 여전히 이름을 몰라 그녀를 아씨라 불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허총각의 진심에 조금씩 열렸습니다. 당신은 늘 이 강가에서 나무를 다듬으시네요. 네, 아씨. 나무를 깎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잡생각도 사라지고요. 손재주가 참 좋으신가 봐요. 마음이 닮아 그런 걸까요? 허총각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씨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이 제겐 큰 기쁨이네요.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강별을 함께 걷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허총각은 조금씩 그녀를 향한 마음이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씨, 저는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씨를 뵐 때마다 세상이 더 밝아집니다. 아씨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얘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총각은 강가에서 하녀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승구마, 너 우리 아씨 이름이 왜 수련인 줄 알아? 연못에 핀 수련꽃처럼 맑다 해서 그렇게 부른 거래. 그날부터 허총각은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수련. 참 고운 이름이구나. 다음에 만났을 때 허총각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련아 씨. 수련은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 제 이름을 아시는군요. 이제 허총각은 아씨 대신 수련아 씨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수련아 씨, 이 강가에서 아씨와 나는 모든 시간이 제게는 보물과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만남이 세상에서 허락될지 그것이 두려워요. 허총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도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허총각과 수련아 씨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봄꽃이 지고 여름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는 날에도 두 사람은 틈나는 대로 강가에서 조용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수련이 강가에 오자 허총각은 조심스레 품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갈하게 묶인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작고 정교한 여인의 목각 인형이 담겨 있었지요. 단정히 따은 머리칼, 고운 눈썹, 곡선진 소매와 수줍게 담은 입술, 그 모습은 마치 수련아 씨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 목각 인형을 손에 올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던 그녀는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건 저인가요? 허총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마다 아씨를 떠올리며 깎았어요. 비록 손이 서툴러 온전히 담지 못했지만 이건 아씨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수련은 그 목각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목각 인형은 제 가장 소중한 벗이 될 거예요. 당신을 그리워할 때마다 이 인형과 얘기할게요.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엔 두 사람의 소문이 바람처럼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수련아 씨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집안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련의 부처인 강진사는 노기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어찌 그리 하찮은 자와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단 말이냐. 앞으로 방 밖으로는 한 걸음도 떼지 말거라. 고의한 것. 급기야 하인들을 시켜 수련의 방을 감시하게 하였으니 수련은 그저 방에 갇혀 한숨과 눈물로 허총각을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강이 흐르는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 사실을 허총각도 알았기에 멀리서 수련의 방 창문을 바라보며 애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밤마다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수련은 품속에 목각 인형을 꼭 안은 채 속삭이곤 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강가에 계실까? 저 멀리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허총각 또한 나무를 깎다 말고 달빛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씨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계시겠지. 그 창 안에서 나를 생각해 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허총각은 마을 어귀에서 양반 청년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수련의 사촌이었습니다. 이봐, 요즘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느냐? 더러운 소문이 들리던데 너도 알고 있지? 그 말에 대꾸를 못하자 양반 청년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그 손으로 탈만 깎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양반과 아씨 마음도 깎는 게냐? 이후부터 호총각은 이유도 모른 채 장대에서 밀쳐졌고 그가 만든 탈은 누군가에 의해 몰래 부서져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을 이방에게까지 불려갔습니다. 이봐, 내 놈이 깎은 탈이 불길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구나. 더구나 양반가를 희롱한다는 말도 들려오니 어찌된 영문이냐. 앞으로 입 조심, 발 조심하렸다. 그 말은 곧 협박이었습니다. 허총각은 모든 걸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점점 깊은 그리움의 고통이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그는 칼을 손에 쥐고 달빛 아래서 조용히 탈을 깎았습니다. 그 탈에는 웃는 입이 새겨졌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인 듯한 가는 선이 자리했지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를 지킬 수 없다면 이 탈에라도 내 마음을 남기게 해줘야지. 한편 수련 역시 방 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은 닫혔고 문 앞에는 하인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녀 하나가 귓속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씨, 허청각이 매일 밤 강가에서 탈을 쓰고 춤을 춘답니다. 울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수련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아, 당신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시는군요. 그리고 또 한밤 허청각은 탈을 쓰고 강가에 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탈을 쓴 채 수련을 생각하며 춤을 췄지요. 바람이 옷자락을 휘날렸고 젖은 땅은 그의 발자국을 삼켰습니다. 그 춤은 사랑의 고박이자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슬이 촉촉히 내리는 어느 날 밤, 수련은 목각 인형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방을 빠져나와 뒤뜰로 향한 것이죠. 밤이슬이 차갑게 그녀를 때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요. 이번엔 제가 당신께 가요. 강가에 다다른 수련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허청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탈을 쓰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제가 왔어요. 허청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강하게 마주쳤습니다. 아씨, 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수련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수련. 허청각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엔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련, 우리들의 이 길의 끝은 알아요. 하지만 살아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같이 사라지는 게 덜 아플지도 몰라요. 허청각은 마지막으로 탈을 벗어 강물 위에 띄었습니다. 이 탈엔 우리의 사랑을 담았소. 이 세상은 몰라도 이 강물은 기억하겠지요. 수련도 희미한 미소를 지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못다한 우리들의 사랑, 하늘에서 꽃 피워요. 그곳에는 양반, 평민, 천민, 이런 건 없을 테지요. 허청각도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이 땅에도 언젠간 모두가 행복한 평등한 세상이 오리라 믿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기대며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강가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강물 위를 떠다니는 하나의 탈과 붉은 댕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초여름 안개가 강물 위로 차욱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사이를 무언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먼저 외쳤습니다. 저기 좀 보소. 탈이랑 저건 댕기 아니여?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물 위에 떠있던 두 물건, 그것은 허청각이 만든 탈 하나와 수련아 씨가 늘 머리에 매던 붉은 댕기였습니다. 그 두 물건은 마치 나란히 누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강가 바위에 그 두 유품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고 이내 이마를 짚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허총각과 수련아 씨가 진짜 함께 떠난 게야. 저것 좀 봐요. 저 탈. 웃고 있지만 눈가엔 슬픔이 가득해 보이지 않나요? 그거 참 허총각의 마음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게지. 사람들은 제를 지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작은 쌀 한 줌을 담은 그릇을 두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대들의 넋이 외롭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날 저녁 원로들은 마을 사람들의 뜻을 모아 허총각의 탈을 마을 선앙당 옆 느티나무 아래 모셔놓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향이 피어졌고 허총각의 나무탈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조용히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탈을 바라보던 마을 장정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탈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영혼이 담긴 거지요. 또 다른 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둘의 간절했던 사랑을 이 탈이 이은 것이니 이매탈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소? 양반과 평민을 잇는 탈이라는 뜻으로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탈의 이름은 이매탈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 후로 마을에는 매년 강가에서 두 사람을 기리는 제를 올렸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제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병이 돌았습니다. 열이 오르다 갑자기 숨이 끊기는 병이었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신령염을 노하게 했나봐.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허총각의 탈을 다시 꺼내세. 그리고 그가 춤을 추던 모습 그대로 그 탈을 쓰고 춤을 춰서 신령님의 노여움을 불어오자고. 그날 강가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장정 하나가 허총각의 탈을 쓰고는 조용히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강물은 말없이 출렁이며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기억 속 허총각의 춤 사이를 되살리며 신들리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그 춤이 끝났을 무렵 한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트여요.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며칠 뒤 병세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줄고 앓던 아이들이 열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지요. 수련아 씨와 함께한 허총각의 탈에는 사랑의 넋이 마을을 지키는 힘이 있다고. 그때부터 마을은 매년 이메탈제를 열었고 그 제는 점차 국과 춤, 제담으로 확장되어 지금의 하회 별신굿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판에 이메탈이 등장할 때면 잠시 숨을 죽입니다. 웃고 있는 입꼬리 뒤로 숨어있는 슬픔. 그 눈가의 여우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답니다.